국회법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고 결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요건을 근거로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업종주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습니다.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입니다.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고 언론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설 만큼 우악스러운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마침 오늘 회의가 있었습니다. 국회 문체위 회의가 있었는데 2시부터 5시간 동안 열렸지만 산회가 됐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야권의 얘기를 좀 대변하고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글쎄 언론중재법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예. 고의나 과실이라는 게 나와요. 언론중재법에.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 피해자의 그 훨씬 더 5배인가요? 그 징벌적인 손해배상 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 골자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과연 어떻게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고 그런 피해가 분명히 많은 거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만, 결국은 이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언론에 관련된 많은 신문, 방송, 기자 이런 협회나 이런 데가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할 건 아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반대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할 수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절차적인 문제. 네. 지금 이제 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 이걸 이제 의석수가 많으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입법 독주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과보다 특히 이런 예민한 법.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예민한 법들, 민감한 법들, 정치 쟁점적인 법안들이 일방의 독주에 의해서 통과될 때 항상 부작용을 낳았거든요. 내용의 어떤 그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야당과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걸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이걸 다수결이고 이게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여당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이 법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게 된다. 생각해요.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떤 허위 조작 등에 대한 어떤 입증 책임을 포함한 쟁점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법 독주 같은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행할 단독 채택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네. 이거 지금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당론으로 언론단체들 정했죠. 다 예.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들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빼놓고는 지금 다 반대하고 있어요. 이건 언론 자유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반대가 극심한 법안을 왜 지금 이렇게 쫓기듯이 처리하는지, 더군다나 지금 대선 정국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더 오해를 받고 그런 시선을 받는 거예요. 대선 때 지금 언론의 그 입을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야당의 비판이 그렇게 또 설득력을 갖게 돼 있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할 게 아니라 네.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대선 끝나고 여야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고 또 언론계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할지 말지부터 원점에서 판단할 문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게 이 소송의 압박, 힘센 쪽에서 니네 이거 쓸 거냐? 이거 소송 건다, 소송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힘 있는 쪽이 권력이든 자본이든 간에, 그러면 이 의혹 가지고 추적하던 기자들, 언론인들 거기서 겁먹게 됩니다. 이거 혹여 실수 하나 했다가 이거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면은 정말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순간부터 정말 입을 제대로 열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거는 좀 지금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라고 봅니다. 처리를 유보하고 대선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끝으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거,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신장되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많이 제약돼 있어요. 발언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신경 씁니까?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발언이 신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무슨 말 한마디라면 굉장히 명예훼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부당함이 다 있어요. 자기 검열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언론중재법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언론의 자유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신중해야 된다. 나중에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몇 가지 드러난 사실 가지고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일견 괜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시 민주주의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손상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커다란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당할 네,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는데요.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도 좀 봐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가짜 뉴스 우리가 이제 추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여쪽 야쪽 불문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무리해서 밀어붙이려는 거는 네. 야당 쪽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가 많다. 야권 쪽에서 그런 이제 얘기일 텐데, 근데 사실 가짜 뉴스는 또 여당 지지하는 쪽에서도 그 이상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뭐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한쪽의 입장에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정말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안이 가능한지 네. 그런 숙고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